네,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증시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주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2%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브로드컴 2.2%대, 그리고 무엇보다 AMD 주가가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보였습니다. 8%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AMD가 엔비디아의 진짜 대항마가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헬리오스를 공개한 이후로 다시 한번 시장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텔의 주가 8.6%대 상승,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2.5%대 상승, 마블 테크놀로지 6.6%대 상승, 퀄컴도 1.8%대 상승, 온세미컨덕터 5%대 상승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아주 강력하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엔비디아마저도 2% 가깝게 상승하면서 대체적으로 반도체 쪽은 반도체 장비주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5에서 7% 가깝게 상승했고 하드웨어 쪽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는 6%대, 샌디스크는 14%대 급등 나오면서 무려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하드웨어 쪽, 반도체 쪽은 이렇게 강했지만 소프트웨어 쪽은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1.1%대 하락세, 오라클을 제외하고는 사실 대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라클은 간밤에 투자의견 상향 소식과 함께 주가는 좀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팔란티어 1.6%대 하락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3%대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AI 쪽에 들어가는 장비 쪽도 굉장히 강했는데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기업들 1%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그리고 알파벳의 주가는 1.3%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하이퍼스케일러 쪽은 하락세가 좀 짙게 나타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적 발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고 시장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캐펙스 투자를 늘리게 되면 보시다시피 간밤에 상승했던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이렇게 캐펙스 투자를 늘리게 되면 기업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일단 좀 경계감을 가지면서 기다리고 있는 듯한 분위기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알파벳의 주가 1.3%대 하락세, 메타의 주가 0.3%대 약보합권, 아마존도 1%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또 M7 기업 가운데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2.5%대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연일 하락세를 나타냈던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했고 스페이스X의 주가 상승이 역시나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약간 힘을 보탰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실적을 발표한 노바티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의약품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실적인 주가는 상승 탄력을 보였지만 좀 아쉽죠. 왜냐하면은 반도체 기업들이 이렇게 8%, 14% 급등하는 가운데서도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1에서 2% 상승에 그친 점이 약간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SMC가 또 한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니케이 아시아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2027년부터 반도체 파운드리 가격을 10% 인상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니케이 아시아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올랐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 쪽은 역시나 좀 부담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의 이 주가도 연이어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투자에 일정 수준의 감독을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또 암호화폐주가 일제히 오르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봐야 하는 특징주는 네비우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비우스의 지분을 엔비디아가 연이어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는 네비우스 그룹의 전체 지분을 9.3%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가 전날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관련 공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찾아봤더니 엔비디아가 이전에 제출한 공시 자료와 좀 비교를 해보면은 네비우스 그룹의 지분이
1%포인트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나 형태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비우스는 사실 엔비디아가 연이어서 투자를 하는 회사다라는 이런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고요. 간밤에 또 투자 심리가 크게 살아난 하루였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폭도 꽤나 컸습니다. 무려 18%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장 초반부터 천천히 올리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부터 두 자릿수 급등한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네비우스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연이은 우상향 흐름을 보여줬고 18% 급등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좀 모멘텀이 많은 상황입니다. 간밤에는 베라루빈 양산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 속에서 네비우스의 이렇게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소식은 네비우스 그룹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가 이제 공모가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가운데 7거래일 만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락을 딛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7거래 연속 하락을 했고 8거래일 만에 이렇게 반등에 성공을 한 건데요. 긍정적인 투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맥쿼리는 스페이스X에 대해서 시장 수익률 상회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이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스페이스X가 최근에 스타쉽 발사가 연기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투자은행들이 좀 투자 의견을 하향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간밤에 맥쿼리가 우리는 스페이스X 투자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요. 이에 따라서 스페이스X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스페이스X가 우리는 8월에 실적을 발표하겠다라면서 실적 발표를 명확하게 공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자체보다는 스페이스X가 컨퍼런스 콜에서 뭔가 보여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번 주에는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기대감 때문일까요? 다시 한번 조금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기업은 GM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인데요. 일단은 이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는 주가가 지지부진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고 가이던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약보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너럴 모터스의 CFO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멘텀이 뚜렷한 회사다. 지금 우리 회사 주가가 굉장히 싸다고 생각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아주 급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5%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을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첫 번째 문장은요. CNBC의 시황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요 기사를 소개를 했는데 향후 2주는 실적 시즌의 분수령이다. 기술주를 넘어 시장 전체가 시험대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반도체주가 내릴 때는 다른 업종에 상승하는 순환매 시장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는데 미국 시장은 이제 시장 전체가 시험대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미 시장이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월가가 높여놓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주가로 혹독한 대가를 잘 치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할 알파벳, 테슬라 그리고 IBM까지 시장의 경계감은 좀 짙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또 다음 주에는 한국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전체 글로벌 증시를 흔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의 입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